2026년 1월 27일 인천본부 세관이 발표 하나를 냅니다. 1200억 원 상당 위조 명품 유통 조직 검거.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1200억이요? 위조품인데? 맞습니다. 정품 시가 기준입니다. 실제로 이들이 번 돈은 165억 원. 그래도 어마어마하죠. 가방, 신발, 의류, 총 7만 7천 점. 3년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7만 7천 개. 누가 다 샀을까요? 판매자는 구속됐습니다. 40대 총책 A씨. 쇠고랑 찼어요. 공범 3명도 검찰로 넘어갔고요. 근데 산 사람들은요? 7만 7천 명의 구매자들.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한국에선 짝퉁 사는 거 불법이 아니거든요. 팔면 7년 징역, 사면 무죄. 이상하지 않나요? 이번 사건 제목이 재밌습니다. 알고 팔고 알고 샀다. 네. 판매자도 알았고 구매자도 알았습니다. 가짜인 거. 그런데 한쪽만 처벌받습니다. 오늘은 이 1200억 짝퉁물 사건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이런 나쁜 놈들 잡혔다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궁금한 건 이겁니다. 왜 짝퉁 시장은 절대 죽지 않을까? 3년 동안 어떻게 안 걸렸을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장바구니에도 있는 거 아닐까요? 스타트업 아닙니다. 범죄 조직입니다. 사건을 좀 더 들여다볼게요. 주인공은 40대 남성 A씨. 2022년 4월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 아이템, 온라인 쇼핑몰, 판매 품목, 명품 가방, 신발, 의류. 근데 진짜 명품은 아니고요.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흔한 보따리상 얘기 같죠? 근데 이 조직, 규모가 다릅니다. 세관이 공개한 조직도를 보면요. 경영지원팀, 무역팀, 상품기획팀. 네, 팀이 나뉘어 있습니다. 경영지원팀은 자금 관리하고, 무역팀은 중국에서 물건 들여오고, 상품기획팀은 뭘 팔지 정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닌가요? 스타트업이요. 실제로 이들은 앱까지 만들었습니다. 쇼핑몰이랑 전용 애플리케이션 2가지 채널로 주문을 받았어요. 34개월 동안 운영했습니다. 거의 3년이죠. 이 기간 동안 판매한 물량 7만 7천 점. 단순 계산해볼까요? 34개월, 대략 1000일이라고 치면 하루 평균 77개씩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월 매출로 환산하면 약 5억 원. 중소기업 매출이에요. 이거. 그럼 번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165억 원. 이 돈으로 뭘 샀냐면요. 일단 광주에 아파트 샀습니다. 15억짜리. 그 다음 호텔. 한 채가 아니라 2채. 합쳐서 30억. 스포츠카도 한 대 뽑았어요. 2억짜리.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관이 압수수색 하다가 특이한 걸 발견합니다. 하드월렛. 암호화폐 저장하는 USB 같은 거예요. 열어봤더니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들어있었습니다. 5억 원어치. 왜 하드월렛에 넣어뒀을까요?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렵거든요. 범죄 수익 은닉용이었던 거죠. 세관은 이 모든 자산, 총 80억 원어치를 동결시켰습니다. 이건 동대문에서 짝퉁 파는 아저씨 얘기가 아닙니다. 팀 나눠서 역할 분담하고, 앱 만들어서 주문받고, 번 돈은 부동산이랑 암호화폐로 굴리는 완전히 기업형 범죄입니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정도 규모면 눈에 띄었을 텐데 3년 동안 어떻게 안 걸렸을까요? 7만 7천 개, 34개월 동안. 이 정도면 택배 기사님이 먼저 신고할 법도 한데요. 어떻게 3년간 버틸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분산이었습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물건 들여올 때 한 번에 안 들여왔어요. 전화번호 11개, 수취 주소 5곳. 이걸 돌려가면서 썼습니다. 3년 동안 총 700여 회에 걸쳐 조금씩 반입했어요. 세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 번에 컨테이너로 들여오면 딱 걸립니다. 눈에 띄니까. 근데 택배 상자 몇 개씩, 수천만 개 물량 속에 섞이면 찾기가 어렵죠. 바늘을 숨기려면 바늘 공장에 숨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걸 3년간 실천한 겁니다. 유통 방식도 교묘했습니다. 트랙이 2개였어요. 첫 번째는 국내 배송. 중국에서 물건 들여와서 국내 창고에 쌓아두고
주문 들어오면 택배로 보내는 방식. 두 번째는 중국 직배송. 아예 국내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구매자한테 바로 보내버립니다. 직배송이 왜 문제냐고요? 국내에 재고가 없으니까 압수수색을 해도 물건이 안 나와요. 저희 창고엔 없는데요. 이러면 끝입니다. 실제로 세관이 비밀 창고를 급습했을 때 압수한 물량은 5천여 점. 전체 판매량 7만 7천 점의 6.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이미 팔렸거나 중국에서 직배송됐거나. 그럼 세관은 어떻게 이들을 잡았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인천 세관은 예전에 다른 대형 짝퉁 밀수 사건을 수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확보한 게 뭐냐면 국내 배송 리스트입니다. 짝퉁 받아본 사람들 명단이요. 이 명단을 분석하다 보니까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반복 구매하는 패턴이 보인 거예요. 이거 아직도 장사하고 있네. 그래서 위장 구매를 합니다. 직접 주문해 본 거죠. 물건 받아서 뜯어보니까 역시나 짝퉁. 그 다음은 금융 추적입니다. 계좌 흐름 따라가니까 조직 전체가 드러났어요. 2026년 1월 드디어 총책 A씨 구속.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세관 수사팀이 추가 조사를 하다가 발견한 사실. A씨가 구속된 이후에도 그 쇼핑몰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상호만 바꿨어요. 오호샵이 XX몰이 된 거죠. A씨 관계자가 이름만 바꿔서 10개월 동안 계속 짝퉁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총책 잡아도 쇼핑몰은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수요가 있으니까요. 7만 7천 명의 구매자. 이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짝퉁몰은 계속 부활합니다. 그럼 이 구매자들은 왜 아무 일 없이 멀쩡할까요? 판매자 A씨 구속됐습니다. 혐의가 뭐냐면요. 관세법 위반, 상표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세 가지나 됩니다. 무겁죠. 상표법 230조에 따르면 위조 상품 판매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꽤 센 것 같죠? 근데요. 구매자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진짜로요.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한국 상표법은 만드는 사람, 파는 사람만 처벌합니다. 사는 사람은 해당 사항 없음. 7만 7천 명의 구매자들. 이 사람들 전부 짝퉁인 거 알고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품 시가 1200억짜리를 165억에 팔았으니까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쌌을 거거든요. 에르메스 버킨백이 50만 원, 샤넬 클래식이 30만 원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아무 일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가방 메고 출근하고 있을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마약은 사는 것도 불법이에요. 팔든 사든 다 처벌받습니다.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 사면 작물 취득죄로 처벌받아요. 근데 짝퉁은 가짜인 줄 알고 샀어요. 네, 그러세요. 끝입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프랑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항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위조품 구매 시 최대 30만 유로 벌금 및 3년 징역. 30만 유로면 한화로 4억 원이 넘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위조품 구매자에게 최대 1만 유로, 약 1,500만 원 벌금을 물립니다. 관광객도 예외 없어요. 공항에서 걸리면 바로 벌금 고지서 날아옵니다. 한국은요, 어서 오세요. 동대문 쇼핑 즐기세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럼 판매자 처벌이라도 제대로 될까요? 여기서 더 웃긴 숫자가 나옵니다.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짝퉁 판매 적발자의 평균 벌금이 얼마냐면요. 2018년 229만 원, 2019년 246만 원, 2020년 303만 원, 2021년 276만 원, 2022년 273만 원, 5년 평균 260만 원 정도입니다. 이번 사건 총책 A씨가 번 돈이 165억 원이에요. 벌금 260만 원이면 범죄 수익의 0.0016%입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165억 벌어서 260만 원 내면 164억 9,740만 원 남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도는 말이 있어요. 벌금 내고도 남는 장사, 판매자, 솜방망이 처벌, 구매자, 아예 무처벌, 시장, 절대 안 죽음. 이게 한국 짝퉁 시장의 민낯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해당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런 데서 안 사는데, 이상한 쇼핑몰 안 쓰는데, 진짜요?
혹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에서 라이브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언니들 오늘 샤넬 스카프 풀어요. 3번 상품 캡처하세요. 이런 거요. 지식재산처 단속 결과가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에서 압수된 위조품. 2023년 943점, 2024년 9381점, 1년 만에 894% 증가했습니다. 거의 10배예요. 수법이 교묘합니다. 방송에서는 상품 번호만 말해요. 3번 상품, 7번 상품, 이런 식으로. 브랜드 이름 안 써요. 걸리니까. 결제는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유도합니다. 채팅방 들어오시면 계좌번호 드릴게요. 플랫폼 밖에서 거래하니까 증거가 안 남아요. 환불요? 당연히 안 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당근마켓, 번개장터 같은 데서 정품입니다라고 올려놓고 짝퉁 파는 사례. 2024년 한 해만 1000점 넘게 적발됐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더요. 혹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명품 사신 적 있으세요? 미국 직구, 유럽 직배송, 이런 문구요. 가격이 좀 쌌죠? 그거 진짜 맞나요? 짝퉁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세요? 미러그, 거울에 비춘 것처럼 똑같다는 뜻이에요. 가장 비싸고 가장 정교합니다.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 S급, 미러급보다 살짝 떨어지지만 일반인은 구분 못합니다. A급, 좀 들여다보면 싶은 정도. 미러급 짝퉁은 정품의 10분의 1 가격에 팔립니다. 1000만원짜리 가방이 100만원. 해외 구매 대행 특가라고 하면 그럴듯하죠. OECD 통계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국의 위조 상품 시장 규모 연간 142억 달러. 하나로 19조 원입니다. 세계 9위예요. GDP 대비로 따지면 상위권이고요.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을 가진 사람 앞에서 기가 죽는다고 답한 비율. 해마다 늘고 있대요. 명품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 근데 진짜 명품은 너무 비싸.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짜라도 일단 들고 다니자.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생깁니다. 공급이 있으니까 시장이 커지고요. 시장이 커지니까 조직이 기업화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1200억 짝퉁몰이 탄생하는 거예요. 1200억 짝퉁몰. 3년간 7만 7천 점 판매. 범죄 수익 165억 원. 총책 구속. 끝. 아니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총책 잡히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 했죠? 상호만 바꿔서 10개월 더 영업했습니다. 왜 가능할까요? 구매자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판매자는 바뀌어도 수요는 그대로입니다. A몰 잡으면 B몰이 생기고 B몰 잡으면 C몰이 생겨요. 머리를 잘라도 다시 자라는 히드라 같은 거예요. 목을 자르려면 수요를 건드려야 합니다. 근데 한국은 구매자를 안 건드려요. 판매자 처벌 평균 벌금 273만 원. 구매자 처벌 0원. 이게 공정한 구조일까요? 범죄학에서 이런 말합니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강도보다 중요하다. 아무리 형량이 높아도 안 잡힐 것 같으면 범죄 안 줄어요. 반대로 형량이 낮아도 무조건 잡힌다 싶으면 생각을 해요. 지금 짝퉁 시장은요. 판매자 잡혀도 솜방망이, 구매자 아예 안 잡힘. 완벽한 범죄 구조입니다. 그래도 구매자까지 처벌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산 3만 원짜리 짝퉁 스카프. 그거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중국 어딘가 공장에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노동자일 수 있어요.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조직범죄로 흘러갑니다. 아파트, 호텔, 비트코인. 싸게 샀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 싼 가격의 대가를 누군가는 치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관광객한테도 벌금 물립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요? 세계 9위 위조품 시장이면서 구매자 처벌 조항은 없어요. 손님은 왕이니까요. 짝퉁 사는 손님도 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법 바뀌기 전까지 짝퉁 시장은 안 죽습니다. 잡아도 다시 생겨요. 수요가 있는 한 싸게 산 그 명품.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혹시 그 대가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의 궁금한 아카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